가봐. 소비자가 생각하는 현 꽃빵 올드하고 촌스럽다. 옛날에 나온 브랜드인 것 같다. 또 반복됩니다. 올드하고 촌스러워요. 또 나왔어요. 올드하고 촌스럽다. 10년 전에 유행했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들이 너무 많아요. 근거라고 데이터라고 저 같으면 안 가져왔을 것 같거든요. 잘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실장님을 바라보더라고요. 그 이시연 대표님이 대표시니까 주거를 좀 뚜렷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니 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랜딩을 시작하고 바꿔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았지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이었어요. 일단 제품부터 바꾸고 다른 것들은 차근차근 해나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꽃빵 제품이거든요. 물론 착색력과 발색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런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대중적일 순 없어요. 저희가 사전에 300분에게 샜던 설문에서도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불호를 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제형이라도 살려보자 싶어서 저희 롬앤 입술 모델 베어그레이프를 만든 BM이기도 한 잘 팔리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분께 한번 테스트 발색컷을 찍어봤어요. 그 입술에 발라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과 상의한 결과 네, 일단 제품부터 싹 바꿔보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듣는 꽃빵 브리핑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셨던 부분이 컬러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롬앤에서도 이런 컬러들이 이제 올리브영 틴트의 완전 상위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오묘한 그런 색감들이에요. 근데 제가 꽃빵 틴트를 보니까 색깔이 단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섞인 색이 아니라 1차원적인 컬러들이더라고요. 근데 롬앤 보면 어떤 색이 원색인지도 모를 만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오묘한 색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개를 섞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섞어보면서 어떤 색을 섞었을 때 어떻게 오묘한 느낌이 나는지 직접 한번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제가 한번 색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틴트 같은 립 제품을 만들 때는 순색인 레드에 여러 가지 컬러들을 섞어서 만들게 돼요. 이 컬러들이 섞으면 섞일수록 되게 오묘한 색깔을 내거든요. 이게 그 브랜드마다의 정체성이나 브랜드의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롬앤 같은 경우는 항상 약간 획기가 살짝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를 대표하는 컬러들이기도 하죠. 근데 현재 꽃빵의 컬러들은 다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이더라고요. 물론 단순하다고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의 트렌드와는 맞지 않고 대중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표님과 조색 연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여러 가지 컬러들을 섞어보면서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오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요? 똑같죠? 네네. 그럼 여기 우리 무슨 색 들어갔죠? 핑크 레드, 딥 레드, 오렌지 옐로우도 살짝 넣고 블랙, 블루 다 넣었어요. 결국에는. 저희 꽃빵도 여러 가지 컬러를 조합해서 소비자분들의 취향에 맞는 컬러를 출시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조색도 해봤고 전반적인 색감 익히기도 해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제조사를 방문했습니다. 네, 구경해보세요. 여기 롬앤 거 있거든요. CNC 제조 중에 좋아하는 제품 있어요? 롬앤에서 뭐예요? 그거는 원래 같으면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저는 CNC 제조 물품 줄줄줄 외워서 왔을 것 같거든요. 이날은 저희 롬앤의 제조사인 CNC 대표님께서 직접 PT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KBT 상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CNC 대표님께서도 그 뜻에 함께하고 싶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NC 인터내셔널의 배수아입니다. 직접 개발하고 직접 영업하고 발로 뛰는 임원이라고 꼭 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97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색조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제조를 해왔고 현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색조 회사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체계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CNC가 정말 큰 회사이고 저희 같은 고객사가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 대표님이 모든 브랜드에 방문하면서 PT를 해주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정말 대표님께서도 이 K뷰티가 상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꽃방이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직접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실시했던 듣는 꽃방에서 이 제형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너무 많았었고 또 제품이 리브랜딩 되었을 때 촉촉한 제형을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촉촉한 제형 위주로 PT를 부탁을 드렸었고 기존 꽃방에서 지속력과 착색력에 대한 긍정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1번 제형이 가장 정말 물이에요. 뚝뚝 많이 녹여놓은 제형을 1번으로 했고 마케팅 포인트 잡을 거 생각을 해보면 흐르는 거를 벌크로 해가지고 좀 보여주거나 이래서 이 워터리함을 보여주는데 또 색깔도 또 잘 올라오고 그런 거를 어필하기 되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오일의 맛감을 밸런스를 잘 맞춰놓은 거예요. 발림성은 이게 더 훨씬 가볍긴 하니까. 1번이 발랐을 때 완전 가물처럼 네. 아까 2번이 잼이었다면 우리가 그릭 요거트 위에 좀 더 흐르지 않은 콤포트를 올려서 먹잖아요. 네. 그런 느낌 같은 게 3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얘는 이렇게 탕탕해도 또 얘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형이 무겁진 않은데 첫 발림의 터치가 조금 더 쫀쫀하다. 얘도 약간의 고형 느낌이 이어지는데 조금 더 워터풀한 느낌이 느껴지면서 고형 느낌이 나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이 제형도 3번이랑 비슷하게 점도가 조금 더 있지만 조금 더 광이 훨씬 더 많은 립오일을 더 덧바른 듯한 느낌을 투인원으로 낸 게 4번 제형입니다. 제일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거 뭔 거 같으세요? 제일 트렌드는 사실 다예요. 오늘 저는 여기서 비주류의 제형은 하나도 보여드리지 않고 다 주류만 보여드리는데 꽃방에서 보시기에 나는 가벼운 걸 더 선호해 뭔가 좀 더 데일리 틴트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1번의 방향성이 좀 더 맞고 그리고 3번은 데일리 틴트인데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윤기를 더 덧댄 거를 올인원한 게 더 좋아 라고 하면 3번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중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생략이 되었는데 리브랜딩 과정에서 이 꽃방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얼만큼 가져가야 되냐라는 회의를 정말 수십 번 했거든요. 대표님과 실장님께서는 이 꽃과 빵의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엄청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막 함부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트렌디하면서도 소비자분들이 좋아하고 공감 갈 수 있게끔 풀어낼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근데 제형을 딱 보는 순간 이거 한번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형이 잡혔고 어떤 컨셉이 풀어냈을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가장 보습력이나 그 수분이 좋은 게 4번입니다. 4번이에요. 네. 만약에 이제 꽃방 브랜드에서 나는 굉장히 가볍고 자연스러운데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물기 머금은 광감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는 1번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발랐을 때 완전 가물처럼 그러니까 네, 너무 지금 좋다. 대표님이 뭘 중요하는지에 네. 따라서 확 갈리겠네요. 네. 저는 약간 아쉬웠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PT할 때 아무 말씀이 없어졌어요. 잘 몰라가지고 처음 이제 공장에 오다 보니까 궁금하다기보다 뭐가 뭔지 몰라서 근데 이게 진짜 귀한 기회인 게 1급 비밀이에요. 절대 외부인의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하질 않아요. 이렇게 공장을 차리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왜 가만히 있냐고. 덜 절실한가? 난 되게 절실할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어딨어요? 개코님이 붙어주고 거기다가 로맨이라는 브랜드까지 붙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옆에서 부러워요. 언제 다시 CNC 부사장님을 만나서 직접 PT를 들어보겠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오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거의 두리번거리면서 구경했던 것 같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생각이 바로 안 난 것 같아요. 이날 특별히 저희가 공장 견학까지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게 진짜 흔한 기회가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에 로맨 틴트 공장을 가봤을 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틴트가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신기해. 신기하죠, 대표님? 네. 이런 기계 하나에 얼마인지 얘기해도 돼요? 사실 우리가 10,000원짜리 틴트 하나 받는 건데 진짜 그 이상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력과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기계가 또 그냥 기성품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커스터마이즈 다 한 거라서 사사이가 없는 그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마케팅이나 콘텐츠적 영감이 정말 많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구독자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컷 담아왔습니다. 저희 아까 인터뷰 준비하면서 저랑 이제 수진님은 재빨리 여기 샘플을 좀 많이 챙겨갔어요. 회의실에서 막 바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연 대표님이랑 꽃방 분들께서는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안 궁금한가? 저는 막 들으면서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질문도 잘 안 하시고 제가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주눅이 드신 건지 대표님이 열정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를 같이 해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진짜 제일 걱정되는 게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두 가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없이 외부 미팅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없이 내부 조직 관리 하셔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잘 돼가지고 막 운이 좋아가지고 올리브영 MD들이 입점을 시키고 싶대요. 미팅을 하재요. 제품 써보고 막 물어봐요.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소비자는 누구예요? 타겟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대표님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으세요? 그게 너무 지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하나거든요. 우리가 빠졌을 때 살아나서 날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냥 그대로 쑥 주저앉아 버리면 되게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의미한 시간이 되려면 진짜 여기서 더 잘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않고 더 응원할 수 있게. 일단 내부적으로는 네. 일단 MD랑 BM 채용 공고는 올리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좀 청약적이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있고 아직 뽑을 분이 많진 않은데 직원 관리, 출퇴근이랑 잘하고 그런 업무 같은 거 분배가 더 잘하고 BM이나 MD랑 좀 더 경력직을 될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가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브랜드에 대한 철학, 목표, 목적 이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큰 결정은 대표님이 우리 브랜드의 철학에 맞춰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대표님의 모습을 보면 A예요? 라고 하면 A가 맞다고 하고 B예요? 라고 하면 또 B가 맞다고 하고 확고한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면서 계속 다듬어 나가고 단단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인 것 같으세요? 조금 아직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뭔가 꽃으로 하다 보니까 좀 컨셉이 한정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어떻게 풀는 게 좋을지 이 실장님이 꽃방으로 먼저 만든 것까지는 이제 스토리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제가 막 그렇게 꽃에 대해서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대표님이 한번 스스로와의 대화를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 아빠를 좀 떼놓고도 생각해보시고 이 실장님의 그 꽃에 대한 철학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그거를 제가 대표가 되면서부터 푼다는 게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다 보니까 꽃이 살짝 피기까지의 느낌이 좀 꿈을 이루는 느낌? 그런 거랑 좀 비슷해서 그런 쪽을 좀 응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BNID랑 좀 더 경력직을 될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자신 있으세요? 네. 소비자 공감팀인데 이제 2달 된 김혜선입니다. 저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하실 거면 저 이거 못해요.
제가 오늘 카메라를 좀 다시 켜게 되었는데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막 표현을 잘 하시거나 막 말씀을 유려하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생각이 좀 영상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편집을 해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표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대표님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 이 꽃방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첫 미팅 그리고 사전 미팅에서도 이제 되게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꽃방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보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하니까 이 꽃방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과거에 홋카이도의 한 농원에서 조경 책임자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점차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고 꽃이 피게 되고 또 종국에는 만개를 하게 되잖아요. 또 만개한 꽃을 보러 관광객들이 놀러오고 꽃 사진을 찍고 꽃 앞에서 막 이렇게 활짝 웃고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이 그 1년간의 고된 노고가 다 잊혀지고 너무 보람있고 너무 성취를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현재 꽃방의 슬로건이기도 하죠. 꽃이 빵 피었다, 웃음꽃이 빵 터졌다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정성껏 가꾼 꽃은 그냥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데서 끝나지가 않고 또 꽃이 지면 그 꽃잎을 추출해서 꽃오일이나 꽃수 같은 화장품 원료로도 활용이 되었는데 이렇듯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꽃을 피워내고 그걸로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지고 난 후에는 또 다른 가치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셨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딸인 이시연 대표님이 아버님의 꽃에 대한 철학을 이어받아서 이걸 이제 대표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고 싶으셨다고 해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힘겹게 피어내서 마침내 활짝 핀 그 꽃의 모습이 대표님이 바라는 또래 청년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서 이 꽃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의미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브랜드의 철학이 결국에는 제품과 콘텐츠, 브랜드 운영 곳곳에 녹아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결국에는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힘겹게 꽃을 피워내고 그리고 그 꽃이 만개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이후엔 또 다른 가치로 이어지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임하면서 바라는 대표님의 모습과도 정말 닮아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 프로젝트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대표님이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성장 후에 제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뭔가 이어지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